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9월 주도주입니다. 지금 1억이 있다면 딱 한 종목 무조건 살 겁니다. 2차 전지 9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 1억이 있다면 꼭 사야 될 이 한 종목 무엇인지 오늘 끝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7,4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자료집이 아니고요.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직접 하나하나 총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이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입니다. 바로 2차 전지 9월 주도주, 지금 1억이 있다면 딱 한 종목 무조건 살 겁니다. 그 종목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FOMC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 사실상 4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했지만 2일 정도만 영향을 받고 2일은 영향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죠.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도 영향이 있지만 엔비디아의 급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좀 이 반도체 위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 영향보다는 반도체 영향이 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음 주가 바로 옵션 만기일이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옵션 만기가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번 9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 6, 9, 12 이 날짜에 항상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 한다면 추석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긴 연휴를 앞두면 역시나 증시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시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재미없다, 시장이 재미없다 하는 게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9월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9월 주도주입니다. 1억이 있다면 우리는 딱 한 종목 무조건 살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을 받으면서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대통령 특사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보시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사 자격으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해 민간 외교차 해외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복권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지금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역량을 이 엑스포 유치에 결집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요. 네, 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특사로 파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수장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까지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아닙니까?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 회장석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인정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에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슬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6년 만에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이사회 복귀 수순을 밟나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회사의 주요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결정할 이사회 사회이사로 통상 전문가인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너지 전문가인 허은영 서울대 공대 교수를 내정을 했습니다. 유명희 허은영 사회이사 선임을 위해 11월 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삼성전자 정관 24조에 따르면 최소 3인에서 최대 14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란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회사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차릴 때 이 정관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이사회는 총 9명의 이사진으로 2명이 추가되면 11명이 되겠죠. 사내이사 한종희 부회장, 경계연 사장, 노태문 사장, 박학규 사장, 이정배 사장 등등 5명이고 사회이사는 김한조 전 하나금융 나눔재단 이사장, 김선욱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종훈 키스위 모바일 회장, 김준성 싱가포르 투자청 토탈리턴그룹 이사 등 총 4명입니다. 총 9명이고요. 그래서 김한조 사회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유명희 전 통합교섭본부장과 허은영 교수가 추가돼 이사진이 총 11명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11월 열릴 임시주총회를 통과할 경우에 사회이사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탄소 중립 등 세 가지 글로벌 이슈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 신규 사회이사 영입으로 아마 충분히 효율적인 대응이라든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통산 이슈를 아마 보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와 회장 승진을 위한 절차라는 관측이 있다라는 거죠. 뭐다? 지금 만년 부회장이었다면 이제는 회장으로 승진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0월 26일 사내이사 임기 만료로 퇴임을 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연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임원 복귀와 회장 승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총수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책임을 왜 안 지냐? 그렇기 때문에 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등기 임원 복귀와 회장 승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이젠 삼성전자에서도 등기 임원 복귀와 플러스로 회장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그냥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창립 기념일 맞춰서 11월 1일 회장을 승진한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1월 1일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2012년 연말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이번 이 10년 만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이 회장이 된다면 정말 제대로 투자하고 발표되면서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는 11월 1일 회장으로의 취임 제2의 신경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신경영 비전에서는 당연히 2차 전지, 반도체, 뭐 아니면은 모든 AI, 모든 부분에서 로봇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발전 전략과 바이오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등이 담길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신경영 선언은 아시겠지만 과거 1993년도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의 전 사장단을 소집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거는 세상 정말 이 경영진들 사이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EO들 사이에서 나오는 정말 이 명언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한 것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023년 신경영선 30주년이 되는 만큼이나 회장 승진과 함께 뉴 삼성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가 잘하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이런 명언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진은 10년 만이고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갑작스럽게 이 회장석이 비어 있다가 이번 진짜로 이 총수가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복권 후 연내 회장 승진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고요. 먹거리 분야에 약 450조를 투자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진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장으로 취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임 속도를 빨리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변화가 절실했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로 경영 시기가 멈춰 있었다라고 봐야 하고요. 회장 취임 이후에 그동안 미뤄왔던 중대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야 되지 않을까 또는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번에 11월 1일 회장 승진을 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회장 승진도 기대감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11월 1일이라고 거의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회장이 된다면은 뭘 할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번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를 하고 전장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하만 인수합병 이후에 전장 산업이 뭐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진행을 되나 싶었지만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답답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로 인하여 그리고 회장으로 취임으로 인하여 전장 산업이 아마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침체에 빠진 삼성의 전장 사업에도 다시 활력이 생길지 관심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직접 키를 잡고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던 전장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아지고 있고요. 삼성의 하만 인수 이후에 이렇다 할 투자가 없었던 부분에서 조만간 초대형 발표나 인수합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일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해서 현장 경영 재개를 알렸습니다. 특히 광복절 특별 이 복권이 된 지 4일 만의 행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그 중에서도 아마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장으로 대표되는 신사업도 이 부회장이 챙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팀을 꾸리기도 하고 아마 전장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하만과 개발한 이 스마트폰 이 자동차 스마트 전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2017년 하만 인수 이후에 사실상 지금 5년 동안 아무런 지금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사법 리스크 때문에 특히 취업 제한 영향 때문에 당연히 뭔가를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디지털 콕핏 점유율 추이를 보면은 총수의 관심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 설치된 첨단 계기판 HUD, 디지털 멀티 디스플레이를 통칭하는 게 디지털 콕핏이고요. 글로벌 점유율이 지난 2018년 18.8%에서 2019년 24.8% 1년 만에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점유율이 2020년에 27.5%로 정점을 찍고 사실상 지금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관심 많을 때는 키우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냐. 그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이 경영 활동을 재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복권으로 전장 분야에 대한 삼성 투자가 다시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 힘을 못 쓰고 투자를 못 하고 했던 이유는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복권이 되지 않았냐? 그러면 하만의 경쟁력 제고와 전장 사업 강화를 통해 삼성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대해서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전장 사업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회장은 지난 6월에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BMW라든가 실제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도 갔었고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 뜻은 사실상 정당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고민이라든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회장은 하만 인수를 이끌며 전장 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번 사법 리스크를 이겨냈기 때문에 신사업인 전장 산업을 직접 키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돌아오면서 집중해야 될 사업이 어디다? 전장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삼성전자로 복귀를 하면서 이 전장 사업에 집중한다. 자동차 쪽에 지금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현장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실질적으로 삼성 회사다 그러면 삼성 계열사다 그러면은 직접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팀워크 다지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 사업장 순회 강행군 어디까지 가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도 오나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온다면 역사적인 겁니다.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사업장 순회 강행군이 복권 이후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챙기고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에 구내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어린이집에 가서 애기들이랑 얘기도 하고 MZ 세대에 한번 얘기도 해보고 워킹맘들의 지금 뭐가 문제인가 얘기도 해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현장 경영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대내외 악재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이 같은 행보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30일 송파구 신천동 삼성 SDS 이 잠실 캠퍼스를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워킹맘이라든가 이 일을 병행하는 여성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9일에도 기흥 반도체 연구개발 착공식에도 참석을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참석을 했고 삼성 이 수원 사업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얻게 되면서 이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이제는 한다, 한장형 진행한다는 예상이고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변방으로 이어지던 계열사 사업장들도 직접 살피고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다른 계열사도 방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 먹거리를 점찍은 바이오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아까 전장 사업의 거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삼성 SDI 그리고 삼성 중공업까지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이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 경영으로서 중요한 계열사를 돌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아마 삼성 SDI 본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용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내려가고 금방 아시겠지만 잠실 들렸다 오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방문한다 한다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전망, 기대감, 성장성이 충분히 이 내다보고 방문하고 참 이 회의를 전략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 SDI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다른 2차 전지들 올라가고 힘쓸 때 삼성 SDI만 힘을 못 썼습니다. 근데 뭐다? 이제는 쓸 수 있고 이제는 뭐다?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가 왔다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다? BMW의 원통형 공급 논의를 하고 있고 삼성 SDI 북미 배터리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삼성 SDI가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3대 완성차 업체인 스트란티스와 인디애나주 합작 공장 설립에 나섰고 BMW와는 각형 배터리에 이어 원통형 배터리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리비안을 비롯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에도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공급처를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은호 삼성 SDI 사장은 한국을 방문 중인 인디애나 주지사 일행과 만나서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최 사장 같은 경우는 전날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에릭 콜콤 인디애나 주지사, 브래들리 체임버스 인디애나 상무부 장관 등을 접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장이 이래,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협력해보자라고 좋은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3조 3천억을 미국 공장에 투자하기로 얘기를 한 상태고,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스텔란티스와 짓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과도 협력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상태고요. 리비안이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받습니다. 아마존이 리비안의 2대 주주로 지분 18%를 확보를 했고, 전기차를 배송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에도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합니다. BMW와도 파트너십이 강화 중이고요. 각형 배터리에 이어서 원통형 배터리도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SDI가 주요 공급사 중 최대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를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CATL이나 다른 기업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 SDI가 해외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보다 대형화된 크기의 36파이, 그러니까 4680, 4610, 4690 이런 이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량 5배, 출력 6배 이상의 개발을 하는 만큼이나 기대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복귀와 동시에 빠르게 해외로서 진출하고 발표하고 개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이번에 삼성 SDI도 미국 공장에 약 3조 3천억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요. 플러스로 이번에 삼성 SDI가 루시드 모터스, 그다음에 리비안, 그다음 BMW 등등 어떻게 보면 공급처를 다각화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삼성 SDI 충분히 해외 진출 많이 하고 있구나. 기대감 크구나.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삼성 SDI 이번에 유럽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2조 원 또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투자에 상당히 박했거든요. 삼성이.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하자마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유럽 현지에 2조 원을 또 투자를 합니다. 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증설, 생산 능력을 키우고요. 연간 전기차 10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에 2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이사회에서 확정을 했고요. 헝가리 공장 증설을 포함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생산 능력을 연간 60기가와트시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60기가와트시는 전기차를 약 100만 대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생산분입니다. 100만 대라고 한다면 어느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테슬라 생산이 한 200만 대쯤 나옵니다. 그 뭔 소리냐? 테슬라의 절반 수준을 이번 헝가리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60기가와트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 공장의 기존 생산 능력 대비 7, 80% 생산량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대규모 해외 투자를 단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복권이 되면서 삼성 SDI가 빠르게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는 수익성 중심 성장에 우선수를 두고 있던 삼성 SDI 전략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투자를 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규모를 좀 올려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전을 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다 유럽에도 2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다 미국의 3조 3천억인데 삼성 SDI 유럽에도 2조 원을 또 투자한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규모 경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알겠어요. 근데 삼성 SDI 합작사 포함한 합작사를 통한 전기차 같은 거는 출시 안 하나요?
왜냐면은 이미 있는 차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합작을 해서 만드는 차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내년 초에 나오게 됩니다. 삼성 SDI 스텔란티스와의 첫 합작 전기차 마세라티 그레칼레입니다. 보시면은 마세라티 내년 상반기 내놓을 전기차 그레칼레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세라티의 순수 전기차 모델에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아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스텔란티스의 산하 브랜드가 마세라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고, 그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와 같이 합작사를 설립하고 미국의 공장을 지금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야겠죠. 스텔란티스 밑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차들이 많습니다. 피아트 프로페셔널, 란치아, 알파 로메오, 아바스, 마세라티가 있고요. 그다음 크라이슬러가 있고요. 지프 다 알 겁니다. 등등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 첫 차량인 그레칼레, 아까 얘기한 대로 마세라티의 차량이고요. 첫 단추를 잘 깬다면 삼성 SDI의 공급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세라티의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이고요. 이게 바로 그레칼레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포르쉐랑도 살짝 비슷하고 마세라티의 정말 이 근본적인 이미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마칸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고 속도는 285km, 제로백은 3.8초, 차량가는 9천만 원에서 1억 2천 수준이다. 마세라티니까 이 정도는 뭐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2020년 말까지 전기차 비중을 유럽 100%, 미국에서 50%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연간 500만 대 규모로 전기차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당연히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 SDI도 미국 보스턴에 지난 SDI RA 설립을 했고요. 7월 1일 미넨에 SDI RE를 설립을 했고, 중국에도 R&D 연구소를 또 설립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 게 삼성 SDI고 그 첫 합작 차량이 내년 초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와 함께 사실상 지금 이 수익성 중심이던 삼성 SDI가 투자를 최소 5조 이상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처를 빠르게 다각화시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더불어서 성장성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에 관심 가진다면 지금까지 빛을 못 보던 삼성 SDI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가 당연히 삼성 SDI일 거고요. 그다음에 상신 EDP, 그다음에 삼진 L&D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상신 EDP, 삼진 L&D고요. 삼진 L&D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고 바닥에서 지지부진하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종목 관심 가지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관심 가지는데 아까 전에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나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난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가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달성 자료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누르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들어가시면 밑에 올려놨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자료집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9월 2일 추천주, 1일 추천주, 8월 31일, 30일, 29일 추천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2일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급비 자료는 당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흐름들 알려드립니다. 폭력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왜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를 무료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